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58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호킨스 박사님 쓰신 저서, 네, 138페이지죠. 5번째 줄부터 다시 할게요. 네. 우리는 이제 일본 재건의 바탕이 된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검증된 원칙들에서 벗어난 요즘의 정치 지도자와 사업가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릅니다. 공개적으로 추락합니다. 여기까지 다 했네요. 그렇죠? 밑에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다 했는데 요즘은 사형 집행인지 휘두른 돕기에 참수당하지 않습니다. 대중매체에 참수당합니다. 이런 실수를 피하는 길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실수를 지켜보고 위배된 원칙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위배한 결과를 알게 되면 사람은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편의를 위해 진실성을 저버리면 파워를 잃습니다. 원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 같더라도 원칙에 확고부동하게 헌신하면 파워를 되찾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업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을 망치지는 않는다면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상황이 다급해지면 공경에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공경 끝에 폭삭 망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 이유입니다. 최악의 재앙을 자초했던 일본을 온 세상 사람들이 흔쾌히 용서했을까요? 만약 그런 일본도 용서해 주었다면 우리가 망한다 해도 마찬가지로 용서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한 그 길을 따른다면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준 가장 큰 선물 하나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교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네. 서로 용서를 해야 나도 용서가 되고 그게 이제 밖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가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6장 진실성이 승리한다. 당연히 진실성은 뭐야?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성. 그렇죠? 그래서 진정성이 승리한다. 그래서 성공하지 말고 승리하지 말고 성공하라고 그랬는데 여긴 진실성이 승리한다는 말씀을 쓰셨네요. 그렇죠? 성공하라고 그랬어요. 승리. 이기려고 하지 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어가 그렇네요. 이제 참고하시고 143페이지 원장님 저 바깥이 서로 잡아먹히는 세상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온갖 재정적 문제를 안고 있던 환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원칙을 굽히고 절차를 생략하고 여기저기서 조금씩 속이지 않았으면 전 시장에서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원칙을 들여다보고 그 속사정을 알아봅시다. 우선 이 환자는 자기가 곧 파산할 지경이라 원칙을 굽혀야 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상은 그가 내내 진실성의 원칙을 굽히는 사람이라 파산할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업의 공경에 처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파산할 지경이라 그러니까 원칙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원래는 진실성의 그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칙을 굽혔기 때문에 파산을 했다. 원칙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바깥이 서로 잡아먹히는 세상이다라고 많이 하지 않아요? 보통 보면 세상이 뭐 다 속고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참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속고 속이는 거지 뭐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진실성에 바탕한 그 원칙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럼 경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업의 세계를
정글에 비유할 때는 이 경쟁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글에다 비유할 때는 경쟁을 암시한다. 근데 우리가 있죠. 완전히 그냥 뭐 정글이죠 뭐. 우리가 포스로 생각하면 그죠? 200 이하의 의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완전히 경쟁이죠. 그러니까 200 이하는 감정이 먼저 앞서거든요. 동물의 왕국 보면 어떻게 항상 막 잡아먹힐까 봐 막 있죠. 예민하게 막 그러고 있잖아요. 잡아먹힐까 봐. 그러다가 뭐가 하나 그냥 탁 먹잇감이 있으면 그냥 착 낚아채가고 뺏기고 빼앗고 막 이게 뭐예요? 포스의 세상. 200 이하의 부정적인 세상인 거예요. 그게 인제 태어나면서부터 의식이 인제 떨어졌을 때 저도 요번에 인제 치유사 과정에 이제 박사 과정 수료할 때 수료예요. 박사 과정 수료. 수료할 때 수료생인 거예요. 아직 학사는 인제 쪼금 이따 인제 받고요. 네. 학사 과정에서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그때 인제 주시는 거죠. 근데 학사 인제 그 수료할 때 해야 되는 것이 6 가지 나의 어릴 때 잘못 인식되고 있는 그 신념이 있어요. 그 신념을 정리해서 인제 인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정리하면서 제가 '야 이거 그 동생 그 두려움 '엄마가 날 버렸네?' 동생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저는 모든 것들이 있죠. 그때부터 모든 세상의 모든 게 다 경쟁이었던 것 같아요. 경쟁을 했던 그런 거. 근데 그 경쟁이 '아 경쟁이 아니라 정말 선물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요번에 인제. 그래서 '아 선물이어서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는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친절해라고. 그래서 아 정말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는 거. 아 그게 아침에도 인제 막 준비하고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어 우리가 인류에 공헌해야 되는데 인류에 공헌이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그 인류에 공헌하는 거가 인제 아침에 막 준비하고 인제 막 그러는데 딱 느껴지는 '아 그래. 인류에 공헌하는 게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한 거구나. 물고기한테도 친절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바다에 강에 쓸려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야 이게 오염시키지 않고 내가 정말 쓰레기 하나 줍고 뭐 분리수거 잘하고 이러는 게 '야 이게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한 거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 신념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경쟁을 하려고 하지 친절한 마음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제 보는데 정글에 비유하는 거. 그러니까 200 정글은 동물의 왕국이잖아요. 동물들이 사는 곳. 위험하잖아요. 그게 인제 우리가 태어나면서 '위험하다.'라고 이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의식 공부를 통해서 내가 왜 그랬는지를 찾게 되면 내 의식이 자꾸 쭉쭉쭉쭉 상승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라서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없고 느껴본 사람들이 들만 느낄 수 있는 거. 보이나요? 보여야 뭐 숫자 시험을 쳐야 뭐가 되죠. 답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 시험 치면 여러분들 100점 다 맞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시험 쳐서 여기 의식 공부 시험장 가지고 100점 안 맞으실 분이 어딨어요. 다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의식이 이렇게 에너지가 변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근데 아 그게 에너지가 변화된 거는 어떻게 검증할 수 없는 그러나 아는 분들만 안다. 의식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높은 의식이 무엇인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의 책 저장해 두셔도 된다는 거죠. 그쵸? 집에도 놔두고 사무실에도 놔두고 2권씩 해 가지고 거기는 의식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끊임없이 인제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면 이제 경쟁하게 된 이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 벗어나지는 거죠. 제가 어제 제일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어제 인제 오전에 인제 그 무슨 교육이 있어서 그 교육 끝나자마자 카톡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 인제 저보다 1살이 많겠죠. 제가 좀 일찍 갔으니까. 57 이에요 올해. 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근데 1월 달에 제가 너무 신기한 게 고등학교 때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라서 한 37 년이 지났는데 한 10 년에 한 번꼴로 봤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거든요. 막 그 편지 써 가지고 옛날에는 편지잖아요. 편지 써서 막 여자친구하고도 막 주고받고 뭐 막 이러면서 뭐 남자친구하고는 주고받고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나서 사귀고 그랬지. 그래서 주고받고 막 이러면서 되게 친했던 친구인데 10 년에 한 번씩은 연락을 했어요. 근데 1월 달에 연락을 했었어요. 제가 저번에 1월 달에 속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강원도가 있어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이 인제 남편을 통해서 카톡으로 온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인제 연락한 사람들한테 보냈나 봐요. 그래서 어제 경기도 파주까지 어제 갔다 왔거든요. 열심히 KTX 타고서 그냥 막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파주까지 어제 갔다 왔는데 이제 가서 인제 옛날에 막 친했고 그 이제 여운은 남아 있는데 중간에 인제 10 년에 한 번씩만 보고 막 이래 가지고 이 친구가 몇 남 몇 년지 뭐 이런 거를 사실은 언니가 있었다는 거는 확실하게 아는데 오빠가 있었는지 동생이 있었는지 그건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어제 달려갔죠. 너무 좀 안타깝고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1월 달에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제가 어 목소리가 좀 잠자다 깬 것 같아서 "어디 잤어?" 그랬더니 약간 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40에 암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한 9년 전인가요? 그때 한번 만났을 때도 암이 있었는 상태에서 만났는데 하나도 표시를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가족 관계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고 얘가 인제 제 친구가 인제 셋째인 거예요. 근데 딸로서 두 번째. 그럼 별로 또 대우를 못 받았을 것 같은 거예요. 큰 그러니까 아들 있고 그다음에 딸이고 그다음에 또 그 딸인가 아들인가 동생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까지도 안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세 번째니까 얘가 중간에서 되게 뭔가 아들 낳았다고 위에 아들 벌써 낳아서 기쁨이 또 인제 원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들 낳았다고 해서 한번 희석이 됐을 거고 딸이 있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있고 세 번째니까 야 이 관계 속에서 얘가 그러니까 40에 암이 걸렸다라는 거 아픈 건 무조건 큰 병은 업이랑 연결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게 전에 용서가 안 됐던 거를 이 생에서도 용서가 요걸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야.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이 의식 공부를 진작에 제대로 알려줬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제가 신경을 못 썼고 아이고 내가 건강도 그렇고 신경을 너무 못 써준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안한데 제가 죄책감 가질 건 없고 인연이 그거니까는 빨리 갈 그 명이라서 운명이라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엄청 이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언니 있고 오빠 있고 그러니까 얘는 근데 인상 쓰고 그러진 않았어요. 본인의 선택은 밝은 거 항상 느긋하게 뭔가 이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나도 없고 꼭 언니같이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고 막 이랬던 어떤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해결책을 해 주려고 하는. 근데 인제 겉에서는 밝게 하고 그랬지만 속에서는 딱 그냥 암 걸려 가지고 요번에 인제 돌아가신 걸 보고 '야 엄마에 대한 그 원망이 상당히 많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가서 그냥 보고 그러고 왔는데 이런 거 경쟁, 엄마를 두고 경쟁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정글에 비유할 때. 그쵸?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정글 속에서 살듯이 이러고 살고 있더라.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예요? 선생님이 대전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수업하실 때 그랬어요. 편안하게 있으면서 내가 어디다 주의를 되게 많이 쓰고 있는지 조용하게 한번 있어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 어깨에다 힘을 빡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뭔가 잡혀 먹을까 봐 그냥 이러고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여기 막 완전히 있죠. 이 어깨 쪽지가 그냥 엄청 뭉쳐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제가 '어?' 이러고 있네. 그러고 나서 각성하고 나를 보면 뭐예요?
전화할 때도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고 막 이렇게 신경을 그게 평생 그러고 있었는 거예요 이게. 전화할 때도 이러고 있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전화하는 내용이 심각한 내용도 아니야. 잡아먹힐 것도 아니고 잡아먹을 것도 아닌데 뭔가 막 이 습관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군가 여기가 만져주면 "어머 왜 이렇게 딱딱해요." 그러는데 지금도 딱딱하긴 한데 그래도 쪼끔 부드러워진 거예요. 항상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그냥 정글에서 정글도 아닌데 착각하는 거죠. 예. '아 그게 환상이 이런 거구나.'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유할 때 경쟁을 암시하는 것인데 이 문제의 진상은 성공하는 데는 비교적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상 속에 경쟁의 실체를 착각하지 않게 해 주는 간단한 처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진짜 경쟁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요? 진짜 경쟁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에 박사 수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박사가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쵸? 경쟁이 아니라 진짜 친절해야 되는 거. 그냥 친절한 거. 모두에게 친절한 거. 그래서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 태어나면서 가짜 내가 태어나면서 몸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 생겨서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형성이 되잖아요. 일단 뭐 마음이 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몸이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인제 경쟁을 시작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탁월함과 굽힘 없는 진실성과 원칙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세계에는 어떠한 경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좋으네요. 어떻게요? 야 이게 너무 좋다. 그쵸? 탁월함과 그쵸? 탁월함과 굽힘 없는 진실성. 굽힘 없는 진실성. 어제 인제 그 친구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연락을 많이 안 하고 굉장히 위축이 돼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돌아가신 그 친구의 또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2 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아는 친구들인데 알고는 있었어요 이 친구는. 뭐 누구누구 얘기하는데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기억을 다 지워 보려고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인제 기억이 나서 어제 가서 인제 보고 얼굴 보고 왔는데 제가 인제 어떤 굽힘없는 진실성 그쵸? 그냥 저는 "야 그때 내가 있잖아. 공부 못 했잖아." 그러면서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솔직해지니까. "야 그때 나는 있잖아. 공부를 못해 갖고 있잖아.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졌는 줄 아니?" 그러고 모르잖아요 친구들이요. 그래서 "야 우리 아빠가 술 주사가 있어 가지고 내가 얼마나 위축되고 살았는지 내가 완전 있잖아. 열등감도 많고 자존감 바닥이었잖아."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웃으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안하게 그냥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진짜 한 명은요 알긴 알았는데 얘는 저기 어디지? 덕양구 보건소에 다니더라고요. 덕양구. 일산에 덕양구 보건소 다니는데 얘는 37년 만에 처음 봤어요. 37년 만에 처음 보고 중간에 또 어제 또 하나 본 애는 37년 만에 중간에 한 번 봤네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한 번 보고. 근데 어제 이제 보고 얘기했는데 이걸 솔직하게 그냥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굽힘없는 진실성. 내가 뭔가를 감추려고 하고 막 그러면 하나가 "나도 그랬잖니. 공부를 못 했는데 나는 절대 우리 신랑 앞에서는 내가 무시당하는 거 싫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 싫어서 절대 "내 공부 못 했다 소리 안 한다."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니까 제 앞에서는 그렇게 우리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 대충 뭐 정확하게 몇 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얘도 보니까 그냥 30 대부터 아니 뚱뚱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날씬한 거예요 저보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날씬하냐?" 그랬더니 "당뇨가 있어서." "쟤 당뇨약 먹어서 그럴 거야." 이러는 거예요. 당뇨 낫는다니까 당뇨 안 낫는다고 우기대요. 웃겨 가지고 "당뇨 낫는다."
그랬더니 보건소 다니는 애가 "야 전화번호 좀 줘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따가는 거예요, 제 전화번호를. 그 친구 전화번호 몰랐거든요. 근데 근데 진짜 이렇게 그 굽힘없는 진실성과 원칙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죠?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데 원칙, 진실성. 이게 다 사랑을 근거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봤을 때, 욕망이 아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탁월함과 진실성, 그쵸? 원칙에 헌신한다. 원칙에 헌신. 원칙에 헌신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의 헌신. 조건 없는 사랑. 욕망, 남녀 간의 사랑 말고, 그쵸? 아시죠? 어떤 경쟁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있다면 경쟁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거 너무 좋으네요. 그쵸? 이 피라미드의 정상에는 매우 소수만 있어 그곳에 있는 이들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피라미드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좋은 거죠. 좋은 거. 왜냐면 그냥 소수가 긍정적으로 있잖아요. 2% 5%가 많은 세상 사람들 움직이게 되는 그 위에 이 540 기쁨으로 점점 의식이 높은 분들은 200 이하는 78%, 그쪽만 이 정도만 살아도 뭐 이러는 거예요. 78% 있잖아요. 위에 22%라도 거기에 안 들어가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아 얼마나 웃긴지. 그게 감정적으로 아직 살겠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200 이상이 22%, 22%에서도 점점 의식이 올라가면 상위 점점 제가 까먹었는데 500 이상이 넘으신 분이 몇 안 됩니다, 세상에. 정말 세상에 몇 소수예요.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래서 음 정상에 소수만 있어서 그곳에 있는 자들 자기 뜻대로 사는, 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되기 때문에. 지 뜻대로 뭐 내 뜻대로 산다 그러면 그냥 막 화낼 거 화내고 이런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식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지 맘대로 화내고 이기적으로 막 지 맘대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맘대로. 진짜 사랑으로 원하는 건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는 그 세상이 전혀 다르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치유사 요번에 이제 2 월이잖아요. 3 월부터 다음 학기 학생 모집하거든요. 여러분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세요, 공부도. 그냥 들으라니까 들었다가 뭐 했다가 뭐 "아이고 뭐 듣기 싫으면 안 들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목표를 가지고 들으시고요. 이번에 초등학생, 초등반도 꽤 많이 받아가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열심히 앉아서 화면 딱 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 뭐 하여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공부했는데 뭐 쪼끔 늦게 받든 뭐 해야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쨌든 그걸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고 경쟁할 것도 없고 내가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하는 거. 그런데 뭔가 '치유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는 건 뭔가 내가 더 발전이 있는 거고, 그냥 치유사를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 '내 의식의 발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꼭 도전하세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진짜 더 편안해지고요. 모든 것들이 진짜 경쟁이 없어지는 이 느낌을 알겠는 거예요. 평생 경쟁하고 살았잖아요. 오빠랑, 동생이랑, 유치원 가서, 동네 나가서,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생활하면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회생활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22년 동안 하면서 다 경쟁이었죠. 제가 어제 딸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울에 이제 갔는데 만나고는 올 수 없고,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이제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서 이제 뭐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인제 통화만 하고 그냥 왔는데, "야야야 내가 있잖아." 요번에 재맥락을 하면서, 저희 딸은 이제 못 왔죠. 아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경쟁이 이랬는데 야 경쟁이야. 야 이런 마음이 사라지더라." 하면서 이랬거든요. "그래?"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재맥락이 된 게 이런 게 재맥락이 되더라." 제가 그랬거든요. 뭐냐면 "요까지 해야지. 26 분 26 분인데 진도는 요까지만 나가고 4분 수다 떨어야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인제 제 맥락이 된 게 뭐냐면 엄마가 진짜 있잖아요. 정말 사랑을 많이 주시고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일어나시자마자 제가 힘들까 봐 다 청소하는 거 뭐 분리수거 다 해 주시고 인제 해 주실 수 있는 거는 우리 엄마 아빠는 재산을 하나도 안 물려주고 재산은 없어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알았잖아요. 재산 상속 1도 받을 게 없고 없었는데 몸으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더 크죠. 그래 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셨구나. 그 사랑을 참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사랑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신의 사랑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아 그렇구나. 다 선물이구나. 내가 받고 있는 이런 커미션도 다 선물인데 많을 땐 좋고 작을 때는 으이북하고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주신 건데 있잖아요. 으이북하면서. 많을 때 '아이고 감사하지.' 감사하기는 막 하고 써 버리고 있잖아요. 많이 받았을 때 있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 줄도 모르니 줄어들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걸 막 느끼면서 '아 신이 주신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모든 걸 그냥 다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가 동생 낳았을 때 30 개월 때 인제 놀래고 경쟁이 되고 열등 의식이 막 생겼을 때 '아 선물이구나. 모든 분들이 선물이구나 나한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딸한테. "근데 있잖아. 여기에 내가 처음에 부산에 강모시기 린이라고 있는데 거 귀엽게 생겼잖아. 처음 봤는데 귀여워 갖고 내가 그 경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 얘기 들으면 좋게 좋아하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모든 이쁜 사람들은 나의 경쟁 상대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다 경쟁 상대고 나보다 뭔가 다른 모두가 다 경쟁 상대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성격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인제 편안해지고 그랬던 게 막 있었는데 그런 게 막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보다 뭔가 예쁘면 그러니까 저희 딸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 자기는 가슴 큰 여자들만 보면 경쟁 상대가 된대요. 그래 가지고 "어머 맞다 야. 나도 그랬다 야." 내가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거에 비교가 되면서 뭔가 버림받고 뭔가 있잖아요. 막 그럴까 봐 뭔가 다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거에 인제 부족하다 생각하면 다 경쟁 상대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나보다 똑똑하게 뭔가 더 잘하면은 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경쟁 상대가 아니라 '다 모든 것들이 나한테 선물이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인제 막 그렇게 들어오고 진짜 엄마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던 것들 그런 게 이제 진짜 그냥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친절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하고 함께하는 거. 근데 '그거를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쟁이 아니라 내가 진짜 진실로 헌신한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쵸?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내가 의식 성장하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모든 생명체에게 우리 친절하도록 하고요. 내일 6 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